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와 영월 영하 11도, 횡성 영하 14도, 평창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 7도 안팎에 머물면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겠지만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고요. 이미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들 조심해서 다녀주셔야겠습니다. 또 외출하실 때 두터운 옷에 방한용품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횡성군이 2025년 횡성군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드디어 평창 송어축제가 지난 3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평창 송어축제의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죠.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추첨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원주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은 이날 추첨관리위원과 학부모 참관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컴퓨터 추첨을 통해 중학교를 배정합니다. 추첨 결과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원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군은 지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18개의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독감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횡성군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합니다. 횡성군과 송호대는 어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돕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원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역대급 한파를 맞을 전망이라고요? 네, 원주투데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원주 지역 아파트 분양이 508가구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수준은 지난해 분양 전망치가 2,966가구였어요. 예. 비교해보아도 80%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그쵸. 원주시가 최근에 공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현황을 한번 보면요. 아파트 착공을 마친 단지가 총 10곳이고 미착공 단지도 한 1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공급할 아파트만 해도 한 6,900세대에 달하는데요. 네. 문제는 아직 분양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최근에 전국이 아주 불안하고 경기가 살아날 전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 수도권 쏠림, 즉 그 수도권의 똘똘한 집 한 채에 투자하는 부동산 시장의 쏠림 현상이 아주 가속화돼 있고요. 인구 증가세가 원주시의 인구 증가세가 지금 둔화되어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 고금리 등으로 미분양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지금 꺼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겠죠.
예, 이 부동산이 부동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쵸. 당장의 건설 부문 노동자들의 생계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또 소규모 하청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질 우려가 있고요. 지금도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가 되면 이제 지방세수가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예. 소상공인들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부동산 가격이 또 인상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고충이 예상이 되고요. 전월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변동성이 아주 큰 시기인데요. 현재의 불안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아주 적고요. 장기화될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원주시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를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요. 구체적인 대비책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쏠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는 사실 원주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고 문제라든가 또는 역량 있는 소규모 하청업체들이 단기적 경영 악화에 빠졌을 때 이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원주시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사전에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현재 고사위기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에 미칠 경제적 파장을 좀 고려해서 지역 화폐 등을 좀 전폭적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선제적인 조치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좀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금융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전월세에 있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이것을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대책을 세울 일이다라고 모르쇠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좀 일부 매입해서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들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의 경기 침체 물론 비단 원주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잘 헤쳐나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난해 횡성군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매년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7일 횡성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총액이 총 4,469명의 출향인들이 지금 참여를 했다는데요. 예. 4억 8,4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밝힌 요번에 그 자료에 의하면 전년 모금액이 3억 7천여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네. 이 부분보다 한 29%가 좀 증가한 거죠. 그래서 경기 불황으로 최근에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향민들의 고향 사랑이 이런 수치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고용사랑 기부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예.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수도권 외의 지방들이 인구가 많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세수까지 줄어들어서 지역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재정 여력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좀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에요. 예. 물론 이제 자신이 태어난 고향 외에도 평소 자기가 이 지역을 좀 돕고 싶다라고 하면 기부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도 도입의 취지는 본인이 살았던 지역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기여하고 기부하자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예. 기부하신 분들에게는 세액공제 또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올해부터는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실질적인 효과로 어떻게 연결되게 하느냐가 그쵸. 기다리기만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저희는 횡성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 있나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좋은 사례도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전혀 성과가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취지가 좋은 만큼 예. 성과가 좀 나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각별한 전략 수립과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그 국민들 여론조사를 좀 해보면 네. 무엇보다 이제 기부금 사용처를 좀 좋은 곳을 제시를 하면 적극적으로 기부하겠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성이 좀 보장이 되면 예. 그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쵸.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전남 광주시 같은 경우 아주 모범 사례라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지역의 발달 장애인들이 아마 야구단을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그 야구단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출향민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라 그래서 많은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높은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예. 또 30% 범위 내에서 이제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자체들은 이걸 활용해서 지역의 우수한 좀 상품들, 지역 브랜드를 좀 발굴하고요. 또 상품도 좀 개선을 해서 이걸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고향을 위해서 기부했는데 정말 좋은 선물들이 기념품도 오고 더더군다나 받아가고. 그것이 우리 고향에서 생산된 것이고 예. 지역의 대표 브랜드라고 하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겠지요. 횡성군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수한 지역 브랜드를 기념품으로 제공해서 이제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입니다. 답례품으로 횡성한우 정육 세트. 워낙에 횡성한우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또 좋은데요. 예. 횡성에서 나오는 명품쌀 어사진미, 또 횡성사람 상품권 등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시는 그런 상품들을 좀 제공하고 있어서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횡성군 사례처럼 우수한 상품의 지속적인 발굴 또 지자체 차원에서 품질 관리를 아주 제대로 해야 되겠죠. 받았는데 그쵸. 품질이 안 상태가 안 좋거나 좋으면. 불량이고 하면 예. 그다음부터는 기부를 안 할 테니까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신뢰가 구축이 되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아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좀 발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아무래도 공무원들끼리 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발굴하고 또 보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고향에 부모님도 계시고 맞아요. 친척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더 많은 기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기부자들과 좀 투명하게 공유해 나가면 정말 여기는 믿을 수 있구나. 우리 고향의 행정 체계가 아주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많은 아마 참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뭐 4억, 5억 정도 수준일지 모르지만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10억, 20억, 30억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어찌 보면 많은 주민들이 수도권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고향에 대한 애정들을 다 갖고 있는데 1년에 2번 명절에 고향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고향을 위해서 기부하고 그것으로 고향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면 굉장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려고 하면 지자체에서 전략 수립을 제대로 하고요. 투명한 관리와 실행 체계들을 갖추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의 고향에 기부해서 좋고 또 기념품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신뢰의 문제 잘 보완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오는 24일까지 2025년 횡성군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농업인대학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농업인대학은 횡성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농업 경영과 과학 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는 장기 기술 교육을 전수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예. 2011년 1기를 시작으로
기준으로 올해 15기를 맞았고요. 지난 14년간 지역 내 작목과 품목 위주의 53개 과정을 운영했고 1260명의 우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했습니다. 네. 또 그동안 작목별 재배 기술 교육, 농산물 가공 교육, SNS 마케팅 교육 등을 운영하면서 한식 조리 기능사 5명, 유기농업 기능사 5명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각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이면섭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횡성군 농업인대학은 우리 군 농업인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횡성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품목별 장기 교육 과정입니다. 농업인대의 가장 큰 취지는 농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 교육을 통해 횡성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농업인들이 소득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농업정보 교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수강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올해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은 횡성한우, 횡성사과, 미래농업인, 농업경영 최고사관 CEO 이렇게 4개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횡성한우 교육생은 경영, 사양, 계량 기술을 배우고 횡성사과 과정에 등록하면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과 품질 관리 방법을 현장 실습 위주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래농업인 과정은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토양 관리부터 찰옥수수, 토마토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재배 방법을 익힐 수 있고요. 농업경영 최고사관 CEO 과정은 리더십 함양과 농업 경영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송어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4시간, 과정별로 20회 운영되고요. 교육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과 우편으로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 오는 17일까지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인 교육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작물인 생강과 배추 과정을 신설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당일에 현장 등록 후 참석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이면섭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의 미래 인력,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후계 농업 경영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회, 청년 4H,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1월 24일까지 신청받는 농업인 대학 4개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전문 농업인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는 24일까지 2025년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입니다. 올해 강원도 겨울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 바로 평창 송어축제가 지난 3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의 이모저모에 대해 평창 송어축제 윤승일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12월에 한 차례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예정대로 축제가 진행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후 때문에 그렇고요. 예. 당시 이제 얼음이 조금 얇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개막 날짜를 미루게 됐습니다. 보통은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 진행을 해 오셨나요? 예, 보통 12월 말에는 문을 열었는데요. 올해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 부득이하게 1월 달로 미루게 됐죠.
그러면 2월 2일까지 제가 포스터를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약 일주일 뒤인 지난 3일부터 이제 평창 송어축제가 미뤄지고 나서 진행이 된 건데 처음 평창 송어축제를 개최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송어축제가 2007년 처음 열게 되었는데요. 예. 근데 인구 감소, 노령화 이런 것들 시골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같은 문제였죠. 이런 것들 좀 해소해 보자고 해서 시작됐고요. 특히 이제 2006년도에 큰 수해를 입었어요. 네, 이 수해 극복하기 위해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 해보자고 그 우리나라 최초 송어 양식에 성공한 평창군 특산물 송어하고 그다음에 진부의 겨울 환경하고 결합해서 처음 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도 매년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실상부 강원도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안타깝게도 수년간 열리지 못했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건데 이번에 네. 열리는 평창 송어축제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송어축제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송어 잡기가 메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같이 온 가족들 즐길 수 있는 겨울놀이 그리고 빠져서도 먹거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송어 잡기는 뭐 어른 낚시를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가족하고 연인이 더 오붓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설치된 텐트에서 낚시를 즐기는 텐트 낚시, 그다음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실내 낚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송어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데요. 예. 송어 맨손 잡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겨울놀이는 이제 120m 길이를 자랑하는 눈썰매, 그다음에 이 평창 송어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스노우 래프팅이 있습니다. 또 이제 수륙 양용차로 눈밭을 달리는 아르고타기 체험 같은 경우도 이 송어 축제의 그 자랑거리입니다. 또 이제 얼음판에서 즐기는 얼음 썰매, 얼음 카트, 스케이트 타기 이런 것들이 즐기되어 있고요.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잖아요. 예, 그렇죠. 직접 잡은 송어를 현장에서 바로 이제 회와 구이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코너가 운영 중이고요. 여기 또 어묵, 떡볶이 등 간단한 간식도 판매합니다. 네. 이제 아마 가장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송어 60마리를 동시에 구울 수 있는 송어 구이 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사진도 찍고 그러십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가보고 싶고 설레지는데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다양한 겨울축제가 있죠. 때문에 좀 차별화된 겨울축제를 선보이는 게 그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평창 송어축제만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이게 매년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꼽는 게 송어입니다. 네, 다른 지역 송어하고는 비교를 못할 정도로 고기도 맛있고 손맛도 최고로 칭찬들 하시는데요. 예. 그 이유는 평창이 우리나라 최초 송어 양식입니다. 평창은 이제 석회석 지역이라서 지하 용출수가 풍부해요. 네. 그래서 이 1960년대에 최초로 평창에서 송어를 양식에 성공했고요. 이 맑은 물에서 자라니까 이 고기가 좀 맛있고 좀 깨끗하고 힘이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또 이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 오대천은 이제 한강의 최상류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대산하고도 가까워서요. 겨울 풍경이 이제 전국 최고로 꼽히죠. 이런 것도 평창 송어 축제의 매력으로 꼽을 수 있고요. 또 영동고속도로, 그다음 경강선 KTX역 등 이제 교통이 편리해요.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도 이 송어축제만의 그 매력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기온도 평창 지역이 굉장히 낮던데 그 매력을 20도 정도를 자랑합니다. 이 매력을 활용하면은 축제 분위기는 더 살아날 것 같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축제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이 평창 송어축제가 올해로 16회인데요. 이제 기간이 오르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얼음에서 일어나는 축제니까 얼음 붕괴 등 사고들이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예. 이제 혹시나 붕괴가 돼도 익사사고 같은 것도 나지 않도록 수심을 120cm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전체 얼음 면적 위에 안전 그물을 깔았어요. 그래서 얼음이 부분적으로 깨져도 걸려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축제장과 다르게 드물게 이제 축제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의무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구급차도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설에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미끄러워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 요원들이 다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 요원들이 철저하게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본부장님, 화장실이나 주차 시설 같은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럼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바로 낚시터에 접근이 좀 편하도록 임시 화장실 7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유실도 함께 운영 중이니까요. 예, 애기랑도 같이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예, 모쪼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또 축제마다 바가지 요금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잘 신경 써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 송어축제 윤승일 본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